안녕하세요. 메이 채널입니다. 오늘 저는 재미있는 화학 현상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화학 현상은 바로 발열과 흡열 반응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더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골치 아프죠? 화학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본 영상 시작함에 앞서서 저는 3개의 비커와 동일한 양의 얼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2가지 통은 바로 화학약품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현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자, 빨간색 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염화나트륨, 그렇죠? NaCl 소재입니다.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소금을 얼음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을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NaCl 염화나트륨 양을 좀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학 시약은 바로 CaCl2 염화칼슘입니다. 이것도 마지막 비커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빠른 반응을 위해서 많은 양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2개를 선택한 이유는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옵니다. 겨울에 보면은 제설제 같은 게 또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제설제로서 사실 현상학적인 결과는 제설제라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과정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통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흡열 그리고 발열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적인 전체적인 경향을 봤을 때는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새로 창조가 된다거나 혹은 있던 에너지가 아예 사라진다거나 그런 현상들은 물리화학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무를 태우고 나면은 재가 남죠? 분명히 상태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태가 전환이 되는 거지 실제적인 그 전체 시스템에서의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도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열을 흡수한다. 그리고 발열 반응입니다. 열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아주 간단한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사각형은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시스템 혹은 한글로는 개라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혹은 상자 혹은 방이라도 하겠습니다. 이 상자와 이 상자 옆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온도는 동일하게 20도입니다. 물론 밖에 있는 사람도 동일한 20도 이 공간에 서 있습니다. 흡열이기 때문에 온도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온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20도는 25도가 됩니다. 자, 반대로 바깥에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온도를 이 상자 안으로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20도가 15도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흡열이라는 결국 열의 출입이라는 부분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상자의 온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깥에 있는 온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25도로 온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발열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도 옆에 상자를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자, 발열 반응이라는 거는 이 시스템에서 온도가 나가는 거죠. 나갑니다. 역시 온도가 밖으로 나가는 온도를 발산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역시 초기 온도가 20도, 2분도 20대 온도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상자 안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온도를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은 15도가 되고요.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20도인데 안쪽에서 온도가 자기한테 왔기 때문에 25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관점은 사람 관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스템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상자 입장에서는 온도가 발열을 통해서 온도가 하강하였습니다. 이를 연력학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커브를 그리겠습니다. 자, Y축은 위치 에너지, X축은 뭐 반응 혹은 반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다 동일한 개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때 처음 이 개념 들어왔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어떤 공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공중에 있는 경우, 떠 있는 경우, 물론 어떤 손을 가지고 잡고 있었겠죠. 이거를 놔둘 경우에는 이 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유낙하하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게 되고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이 에너지는 역시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한테는 그 위치 에너지란 개념이 매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보통 너 어디 위치에 있니? 그런 개념으로 늘상 썼기 때문에 과학적인 용어에서 위치 에너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는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고 번역하게 되면은 잠재 에너지입니다. 자, 잠재 에너지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어떤 소재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중력을 받겠죠. 근데 이 소재는 현재 지금 공중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소재를 받치고 있는 어떤 테이블을 뺐을 경우 당연히 이 잠재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뭔가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태로 봤을 때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맞기도 하겠지만 에너지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잠재 에너지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적으로는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런 약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반응물이 있습니다. 자,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 우리가 화학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자, 이것이 아래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부분이 왼쪽으로 증가한다. 증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증가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크게 증가했다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 혹은 여러 가지 형태를 곡선 형태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제 반응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옮길 때 어떤 특정한 배리어, 자, 산을 넘어야 됩니다. 산을 넘고 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바로 화학적인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왼쪽이 바로 자, 반응물,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생성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부분이 그럼 도대체 이 언덕 같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 높이를 보통 이 언덕의 높이를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 자, 에너지는 영어 E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됩니다. 저 활성화 에너지도 역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관찰하는데요. 약간 성적이 다소 약간 부진한 학생이 자,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상태가 바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뭐 월화수목 금금이라 하나요? 주말도 반납하고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언덕을 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시간 공부했다고 10시간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10시간 공부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뭐 70%, 80% 정도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성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작업이라는 거는 이처럼 뭐 데스벨이라 하더라고요. 어떤 이러한 현상을 거치지 않으면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의 변화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흡열 반려 반응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자, 반응과 이 생성의 그 위치 에너지 차. 자, 이거를 보통 이제 H라고 하겠습니다. 엔탈피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엔탈피가 열이라는 개념, 히시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반응물, 생성물 증가됐죠? H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온도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H가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저희 메이 채널에서 처음 제작해서 올렸던 내용 중에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화학 본딩,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소재가 화학적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본딩이 있는데요. 이런 본딩도 역시 마찬가지 특정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딩으로 발현되는 위치 에너지 차에 의해서 에너지 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자, 외부부터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본딩이 바뀌는 경우, 그런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흡열, 또 반대되는 상태를 발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려 반응은 이 반대 상태의 그림이 되겠죠? 자, 에너지 상태가 높은 자, 반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기서 마찬가지 이렇게 직선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뭐 썰매를 타거나 그럴 때는 바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거 뭐 이런 말씀 드릴지 모르겠지만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렇죠? 쉽게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반응 상태에서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언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 상태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런 뭐 산 같은 부분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역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은 바로 반응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생성입니다. 그거는 반응과 생성 이 차이, 이게 무엇입니까? 왼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죠? 자, 엔탈피라는 건데요. 자, 온도입니다. 이게 반응 상태가 더 높고 생성 상태가 작기 때문에 H가 0보다 작다. 그 얘기는 온도가 밖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는 열 출입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상태가 바뀔 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데시벨리 영역을 우리가 극복해야지만이 그 다음 상태로 바뀌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현상을 실제로 요즘에 뭐 재료과학이든 화학공학이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통해서 과연 이러한 부분 리액션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반응이 다 반려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반응. 산과 연기,
염기. 자, 우리가 산성과 염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산과 염기가 섞이게 되면 온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때 그 당시 수능시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다음 중 알맞은 화학적인 활동이 아닌 것은, 자, 어떤 학생이 염산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이 염산을 손에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 영향을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가 중화됐기 때문에 산에 그은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산과 염기가 반응하게 되면은 온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면은 화산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산과 염기는 대표적인 발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부식. 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이라는 거는 결국 금속, 순수 금속과 이 사실 금속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입니다. 금속과 산소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실 격렬하다는 표현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시간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반응되는 현상들을 바로 부식이라고 하고, 이런 상태 나오는 게 바로 부식물입니다. 녹이라고 부르죠. 예, 그런 녹들이 발생하는데, 이 역시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없겠지만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온도가 향상되는 발열 반응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호흡. 자, 호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농담 삼아서 겨울에 숨 추우면 이렇게 후 불잖아요. 그런 개념을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호흡 자체도 온도를 올리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부분들은 산염기, 부식, 호흡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흡열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시험했던 거, 달고나 그 반응 있습니다. 지난번 그 비디오에서 아마 이런 내용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너무 히트쳤던,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던 그 코리안 스윗 캔디, 슈가 캔디. 우리는 달고나, 띠기,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죠. 이걸 만들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설탕, 캐러멜라이제이션 된 설탕 위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집어넣었더니 뭔가 색깔이 바뀌게 되고, 그 두 번째 부분은 부피가 팽창되는, 그때 이산화탄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러한 달고나 캔디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대표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자, 베이킹소다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흡열 반응에서는 광합성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광합성. 숲길을 걷게 되죠. 그러면은 먼저 피톤치드인가요? 피톤치드 향이 오면서 마치 걷기만 했는데 산림욕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나무들이, 자, 계속적인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할 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있는 에너지, 온도가 나뭇잎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비단 그늘이기 때문에 시원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설제 쓰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설제. 아니, 어떻게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됩니까? 자, 왼쪽에 있는 제설제 이 개념은 NaCl, 염화나트륨에 대한 얘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발열 반응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는 CaCl2, 염화, 칼슘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마 잘 보이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얼음만 있고 아무것도 넣지 않은 이런 상태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물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얼음들은
그대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염화나트륨, 소금을 넣은 거였는데요. 이 정도 상태가 바로 한 물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설제 효과가 있는 거네요. 얼음을 녹여서 기존 상태보다 더 많은 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음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되겠죠. 도로에서 우리가 주행할 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혹시 상태가 정확하게 관찰되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는 NaCl 넣은 경우는 우리가 얼음의 형태를 많이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얼음들이 많이 없어져 있고 역시 물의 양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자, NaCl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이 있고요, 얼음이 있고요. 이제 소금을 뿌렸을 경우에는 어떤 반응이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흡열 반응이죠. 즉 다시 말해서 바깥에 있는 온도를 얘가 들고 와서 전체적인 온도를 낮추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얼음이 녹는 농도보다 그 아래 상태를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이 녹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발열 반응 어떻습니까? 우리가 집어넣었던 CaCl2와 물이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를 발생하게 되겠죠. 그 온도가 얼음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얼음들이 녹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동일하지만 상태는 다릅니다. 물론 여기서는 제가 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freezing point drop, deflection, 어느 점 내림 그런 현상도 있긴 한데요. 제가 현상학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흡열과 발열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제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각각을 측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음만 있는 경우 얼음에다가 온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0.8도 정도 나옵니다. 0.8도 정도 나온 이유는 정확하게 이 상태가 얼음만 찍는 게 아니고 주변 온도까지 측정되기 때문에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염화나트륨, 소금과 얼음이 있는 경우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마이너스 16도, 마이너스 15도, 굉장히 낮은 온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도, 2도, 그렇게 정도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5도 정도. 실제로 온도로 봤을 때는 가장 낮은 게 바로 우리가 NaCl, 흡열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는, 왜냐면 온도를 밖에서 계속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 주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동영상에서 아이스크림 만들었을 원리가 바로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얼음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된 형태, 왜냐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요. 그걸 관찰할 수 있었고요. 흡열 반응이 일어났던 소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도가 NaC보다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얼음은 존재하긴 하지만 발열 반응을 통해서 온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온도까지 측정이 돼서 오히려 온도가 더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상을 접한 것처럼 얼음들은 쪼개지거나 깨지거나 완전히 녹은 상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제설제 중에서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예, 두 개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38선 기준으로 할까요? 대충 38도선, 35도선 사용하면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겨울이 있는 북반부 같은 경우는 35도선 아래쪽 같은 경우는 NaCl만 가지고도 충분한 제설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베리아 굉장히 춥잖아요. 거기는 NaCl만 가지고 거기는 얼음을 녹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내리 현상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염화칼슘을 이용해서 발열방을 통해서 도로에 있는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설제로서의 효과는
발열 반응을 이용하는 CaCl2 염화칼슘이 더 우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드팩이죠. 쿨팩이죠. 쿨팩. 그러면은 발열 반응이면은 핫팩이 있을 겁니다. 쿨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름 때 어떤 형태의 안에 어떤 리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를 딱 오픈했을 경우에 보통 그거를 질산 암모늄이라고 부르는데요. NH4NO3라는 게 또 그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자, 그 팩 주변의 온도를 뺏어갑니다. 계속 뺏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팩을 쥐고 있는 우리 손, 마치 이 상자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온도가 30도였는데 온도가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차가워지는, 그게 바로 쿨팩의 효과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핫팩은 어떤가요? 핫팩은 반대입니다. 제가 이 핫팩을 하나 좀 준비해 왔습니다. 특정 제품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이 핫팩을 열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밀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열었을 경우에 자, 온도가 발생하게 되고 그 온도가 뭐 어떤 경우는 하루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핫팩이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어떤 화학 반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이 핫팩으로부터 온도가 계속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쥐고 있는 손이 뜨겁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핫팩의 원리인데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질은 뭡니까? 앞서서 쿨팩은 질산암모늄이라 한다면 여기 안에 있는 소재는 바로 철입니다. 앞에서 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핫팩 안에는 철이 있습니다. 철과 뭐가 반응하냐? 결국 산소가 반응해서 철산화물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핫팩의 반응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다음 같은 아주 작은 자석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철이라고 한다면 자석이 붙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자석이 핫팩에 있는 부분에 잘 부착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핫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식 반응, 즉 철의 부식 반응의 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예제와 더불어서 과연 근원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제품에서 쓰이고 있는 게 바로 흡열과 발열 반응입니다. 오늘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한 즐거움을 느끼셨다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동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알찬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